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는 평생 함께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는 오늘 당장 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좋아 보인다고, 오래 알았다고, 혹은 관계가 얽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복잡하고 내 삶은 내 것 같지 않게 흐트러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잘못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 마음, 에너지를 잘못된 사람에게 계속 쏟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태인의 지혜, 탈무드의 가르침에 기대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단칼에 연을 끊어야 하는 10가지 사람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유태인은 말합니다. 사람을 잘 골라야 지혜를 얻고 사람을 못 고르면 남은 인생이 벌이 된다. 이 한 문장은 인간관계가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를 냉철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방송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 것. 지금부터 탈무드와 심리학 그리고 실생활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선을 그어야 할 10가지 사람의 유형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언제나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의 단점부터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성과보다 실수를 먼저 보고 칭찬보다 비난이 입에 먼저 붙은 사람.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을 비틀어 보게 되고 결국 자신조차 깎아내리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유태인은 이런 사람을 영혼의 도둑이라 부릅니다. 남의 흠을 말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불만과 열등감을 말 속에 숨겨 타인의 기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조언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때 그렇게 하지 그랬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곁에 없습니다. 말은 많고 손은 비어 있는 사람. 탈무드는 말합니다. 입만 움직이는 자는 입으로만 책임을 지고 삶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여러분이 힘들 때 진짜 친구는 말보다 행동으로 다가옵니다. 도움은 못 줘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남의 행복에 늘 조건을 붙이는 사람. 그 사람은 남편이 괜찮아서 그래. 걔는 원래 운이 좋잖아. 누군가의 행복을 조건과 배경으로 깎아내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행복도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타인의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엔 질투가 고여 있고 내가 못 가진 것을 남도 누리지 못하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기쁨도 조용히 시들어갑니다. 네 번째, 모든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끌고 가는 사람.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면 아, 나도 그랬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 하고 바로 자기 중심으로 대화를 바꿉니다. 처음엔 공감인 줄 알지만 곧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감정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였구나.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늘 외롭습니다. 같이 있어도 나의 마음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5번째부터 7번째 유형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감정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내는 대신 침묵으로 여러분을 옥죄입니다. 서운한 일이 있으면 직접 말하지 않고 표정으로, 분위기로, 말 없는 공기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여러분은 점점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감정적으로 지쳐갑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런 사람을 감정의 채찍을 든 자라 부릅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의 양심을 죄책감으로 흔들어 관계를 지배하려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한가 하는 자기 의심에 빠집니다. 관계란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 감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약자에게만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상사나 권위자 앞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반말을 하거나 지적을 하며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탈무드에선 사람의 진짜 품격은 자기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직원에게 함부로 하거나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점잖고 안에서는 무례한 사람.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에서 본성을 드러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일곱 번째는 피해자인 척하면서 항상 중심에 있으려는 사람. 이 사람은 늘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너 그 말 정말 서운했어. 나 요즘 다들 나를 힘들게 해. 하지만 돌아보면 늘 그 사람이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쳐도 그 사람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먼저 말하죠. 이런 사람은 공감받는 것을 넘어서 모든 대화와 감정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상처를 말하는 자보다 상처를 끼치는 자를 조심하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늘 내가 뭘 더 해줘야 하지? 이 사람 기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압박감 속에 살게 됩니다. 관계는 함께 있을 때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만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건 함께 가야 할 인연이 아니라 내려놔야 할 짐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 유형까지 조금 더 날카롭고 구체적인 시선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 자신의 잘못은 빠르게 잊고 남의 실수는 오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과를 잘합니다.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입으로는 쉽게 말하죠. 하지만 그 말 뒤엔 진심도 성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여러분이 한 실수나 말실수, 부족했던 점은 몇 달이 지나도 그때 너는 왜 그랬지? 하며 꺼내듭니다. 탈무드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용서를 기억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상처만 간직한다. 잘못이란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잊고 타인의 잘못을 기준 삼아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도
그 기준 안에서 함부로 재단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조심하게 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자연스러운 감정조차 숨기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성장보다 위축을 낳습니다. 그건 인연이 아니라 감정의 감옥입니다. 9번째 유형은 늘 계산하며 관계를 따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해줬다면 반드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밥 샀잖아. 너 생일 선물 챙겼는데 넌 왜 그냥 넘어가? 표면적으로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숫자처럼 셈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인간관계를 셈하는 자는 사랑을 재는 자와 같다. 그 끝은 늘 부족함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계산이 개입된 순간 그건 이미 거래가 됩니다. 거래는 끝이 있지만 인연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더 했다, 내가 덜 했다 를 따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관계는 언제나 불균형 속에 놓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조용히, 가장 오래도록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칭찬하는 듯 하면서 여러분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너는 참 똑똑해. 근데 왜 이렇게 남자복은 없니? 내 옷 센스는 좋은데 체형이 안 따라주네. 너 정도면 괜찮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속에는 비교와 조롱, 그리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독이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런 사람을 말로 웃고 마음을 찌르는 자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 자주 노출되면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제나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덜난 사람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점점 더 휘둘리게 됩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웃음 뒤에 숨은 독설은 더 오래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존중이 없으면 그건 오래 갈수록 독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유형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일상에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단칼에 인연을 끊어야 할 10가지 사람 유형을 짧고 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늘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두 번째, 도움은 안 주고 조언만 하는 사람. 세 번째, 남의 행복에 조건을 붙이는 사람. 네 번째, 모든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 다섯 번째, 감정을 무기로 쓰는 사람. 여섯 번째, 약자에게만 강한 사람. 일곱 번째, 늘 피해자인 척하며 중심에 있으려는 사람. 여덟 번째, 자신의 잘못은 쉽게 잊고 남의 실수는 오래 곱씹는 사람. 아홉 번째, 관계를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 열 번째, 칭찬처럼 말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이 10가지 유형의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은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감정이 점점 말라가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자기 감각을 점점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현명하게 내 곁에서 걸러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한 발 물러나 바라보기입니다. 사람을 가까이서만 보면 보이지 않던 게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고 말보다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자신보다 약자에게 어떤 말투와 태도를 쓰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거기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 기록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한 뒤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아니면 괜히 찜찜하고 무기력해졌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적어보세요. 만남 자체는 즐거웠지만 돌아오는 길에 이유 없이 허무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빼앗아간 겁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만나고 나면 가벼워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야 그게 인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나를 대하듯 남이 나를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억지로 죄책감에 빠뜨리지도 않고 작은 실수 하나로 스스로를 밀쳐내지도 않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미 선 넘는 관계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이 남이라 생각되는 순간 그곳을 떠나라. 그 누구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조용히 흔들고 은근히 침범하는 사람들을 그저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놓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한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며 자신을 되찾은 사람의 사례를 통해 실제 변화의 장면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10가지 유형의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40대 중반의 나이로 오랫동안 영업 일을 해온 최상우 씨는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인연을 맺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답답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소개로 만난 사람, 같이 일한 사람, 한때 잘 맞았던 사람들, 그 누구도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느낌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관계에서 자신이 맞춰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15년 지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말이 많고 장난도 많았지만 항상 중심은 자신이었고 상우 씨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좀 예민해. 그걸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하며 늘 감정을 깎아내렸습니다. 한 번은 상우 씨가 이직 문제로 고민하며 진심을 담아 상의했을 때 그 친구는 그 나이에 새 출발은 위험하지 않냐? 너는 그냥 있는 데서 버티는 게 나아.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상우 씨는 오랜만에 혼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응원해 준 적이 있었던가? 나는 왜 이 사람의 말에 늘 주눅 들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답은 슬프게도 아니오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그 친구는 탈무드가 말하는 말로 웃고 속으로 사람을 흔드는 자, 그 자체였던 겁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상우 씨는 그 친구에게 조용히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함께한 시간도 의미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속도에 집중하고 싶어. 그 이후 둘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고 상우 씨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면서도 어딘가 뻥 뚫린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지방 영업지점에서 함께 일하게 된 후배 한 명이 상우 씨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고 같이 점심을 먹을 때 선배 오늘 괜찮아요? 하고 묻는 그 한마디에 상우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놓지 못했던 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외로움 때문이었구나. 근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아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기 전엔 그 자리에 다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유형이 누군가에게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고치려 하기보다 놓아야 할 타이밍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의 전체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중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긴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합니다. 그 끈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 그건 인연이고, 서로를 조이기만 하면 그건 족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단칼에 연을 끊어야 할 10가지 사람은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관계 하나쯤은 오래도록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인연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같이 일하는 동료나 늘 연락하게 되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머무는 지혜보다 더 오래 너를 지켜준다. 이 말처럼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끊는 용기를 통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눈 10가지 사람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말로 웃으며 내 감정을 깎아내리는 사람,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충고만 일삼는 사람, 감정을 침묵으로 조종하며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나의 기쁨을 축하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사람, 이들 모두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끊는 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끊지 않고 놔두면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그건 외면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입니다. 그건 버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관계가 무겁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상처도 깊이 기억하는 사람이기에 관계를 쉽게 끊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또 하나의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놓지 못했던 인연, 끊고 나서 찾아온 평화,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들.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이 따뜻한 지혜의 길을 함께 걷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삶을 지켜내는 지혜와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존중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라면 이제 놓아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